와, 펜트하우스가 3회가 남았는데 이렇게 끝난다고? 10회도 마지막 회 같았는데 11회도 마지막 회 같은 느낌입니다. 아직 3회가 더 남았는데 어떻게 이야기를 이끌고 갈지 궁금하네요. 저는 걱정보다는 기대감이 큰데요. 그 이유는 스노킴이 할 이야기가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베로나가 하윤철의 딸이라는 사실은 극중 중요할 수도 있는 이야기인데요. 이런 이야기를 입전개로 넘어갔고 심지어 하은별도 베로나가 하윤철의 딸이라는 걸 알고 있었는데 이 부분도 그냥 입전개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입전개로 넘어갔으니 앞으로 얼마나 더 재미있는 이야기가 남아있을지 기대가 되네요. 이번 10일에는 천서진의 몰락이 큰 이야기의 흐름이었는데요. 천서진의 옆에 있는 한 남자, 바로 도비서입니다. 주단태의 비서 조비서는 배신을 예상하고 있지만 아직까진 배신을 안 하고 있는데요. 천서진의 회장 취임식이 물 건너가고 사채업자들에게 쫓기며 완전 거지 신세가 되었는데 도비서는 천서진의 곁을 끝까지 지키며 멋있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사채업자가 천서진의 집까지 장악하며 트로피를 보면서 이런 돈도 안 되는 쓰레기들. 이라고 하는데요. 오윤희와 베로나의 목숨까지 앗아갈 뻔했던 피와 욕망의 트로피, 청아예술제 트로피를 집어 던져버립니다. 누군가에겐 무용지물 쓰레기로 보이는 이 트로피에 왜 그렇게 집착했느냐고 마치 천서진과 하은별에 대한 비웃음 같았죠. 사채업자가 제 마음을 대변해 주었는데요. 시즌1에서 천서진이 탄 청아 트로피를 강마리 고상아가 가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할 때 저는 저게 뭐라고? 라고 생각했거든요. 마치 군대에서 계급장에 별이 여러 개 있으면 엄청 높은 사람이지만 밖에 나와서는 그냥 아저씨 같은 느낌이라고 할까요? 사채업자가 트로피를 볼 때의 가치는 돈이었기 때문에 이 트로피는 사채업자가 볼 땐 아무런 가치가 없어 보였던 겁니다. 하지만 하은별에겐 아직까진 가치가 있는 트로피죠. 이 트로피를 주워갑니다. 이때 도비서가 나타나 하은별을 데리고 나가죠. 청아그룹에서 천서진이 도비서를 찾을 때 없었는데 여기에 있었네요. 완전히 몰락하게 된 천서진에게 있을 곳을 마련해주고 돈까지 주는 도비서인데요. 도비서가 돈을 줄 때 손이 미세하게 떨리던데 아까워서 그런 게 아니고 연기한다고 긴장돼서 그런 거죠. 조비서는 주단태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주단태가 조비서의 부모를 볼모로 잡고 있어서이죠. 근데 도비서는 천서진에게 충성을 하는 이유가 아직 안 나왔는데요. 도비서가 청아재단, 특히 천서진의 비서가 된 이유는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도비서가 천서진이 아닌 다른 사람을 만났다면 어떻게 되었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비서 중에 일을 제일 잘했는데 펜트하우스가 끝나기 전에 도비서 이야기도 나왔으면 합니다. 도비서가 천서진의 비서가 된 이유가 너무 궁금하네요. 혹시 천서진을 사랑하는 건가? 그리고 사채업자가 던진 트로피는 하얀색 드레스를 입은 천서진과 파란색 드레스를 입은 천서진 사이에 있는 사진에 맞아 떨어지는데요. 하필 하은별과 천서진이 같이 찍은 사진입니다. 이 장면은 천서진과 하은별의 관계가 사진처럼 부서진다는 의미인 것 같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뒷부분 이야기에 맞춰서 해볼게요. 그리고 송 회장이 아니 이깟게 뭐라고 죽기 살기로 싸워대는지 라는 대사도 헤라펠리스 주민들은 100층을 의미있게 생각하지만 재벌인 송 회장이 볼 때는 별거 없다는 뜻이죠. 지난 10회는 주단태의 몰락이 되었고 이어 천서진이 몰락하는 11회였습니다. 10회, 11회 충격적인 엔딩을 장식한 천서진인데요. 천서진은 로건이에게 했던 것처럼 완전 데칼코마니로 당했죠. 천서진은 그토록 원했던 이사장을 넘어 청아그룹 회장 취임식 날 강마리에게 납치되었습니다. 로건이는 그토록 사랑했던 심수련에게 청혼하기 위해 한국에 온 날 사고를 당했죠. 천서진은 로건이에게 주사를 놓았고 심수련도 천서진에게 주사를 놓았습니다. 하지만 심수련이 놓은 주사는 심정지 약이 아닌 듯 했습니다. 추측해보자면 수면제인 것 같았는데요. 이유는 천서진의 발에 황산이 떨어져서 고통스러웠을 텐데 그 고통은 잠시뿐 곧바로 잠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강마리에게 수면제를 맞고 심수련에게도 맞아 수면제 2방 맞은 천서진이네요. 로건이에게 심정지약을 주사할 때 발에 뜨거운 물을 부은 천서진인데요. 이번엔 천서진의 발에 황산이 떨어진 모습은 로건이가 당한 대로 천서진이 겪는 뿌린 대로 거두는 모습이었죠. 천서진이 깨어날 때 넘어진 모습 그대로 있었고 다친 발도 그대로 있었는데요. 심수련은 천서진에게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그냥 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깨어날
일어나자마자 청아그룹 회장 취임식이 있는 장소에 바로 갔지만 이미 늦었죠. 심수련 로건니 앞에서 천서진은 내가 이날을 얼마나 기다렸는데 난 절대 안 무너져. 라고 했습니다. 천서진도 로건니도 가장 기다리고 고대하던 날에 사고를 당한 셈이죠. 하지만 천서진은 소중한 걸 못 찾을 것 같고 예고편에 보니 로건니는 가장 소중한 심수련과 약혼을 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주단태가 이들의 약혼식에 뭔가를 준비하는 모양입니다. 그 준비가 폭탄이라니. 앞에 사채업자가 던진 트로피에 천서진과 하은별의 관계가 사진처럼 부서진다는 의미인 것 같다고 했는데요. 트로피에 부서진 사진 액자처럼 이제는 천서진이 하은별을 못 알아볼 듯합니다. 10회 때 운전하다가 다른 사람을 베로나로 착각한 적이 있는 천서진인데요. 10일의 마지막 장면에서는 하은별이 먹인 약기운 때문에 기억을 잃게 되었고 심지어 베로나를 하은별로 착각하는 천서진이었는데요. 천서진은 베로나를 끌고 나가는데 하윤철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하윤철과 천서진이 실랑이를 벌이는데요. 천서진으로부터 베로나를 지키는 하윤철입니다. 그리고 천서진과 베로나가 실랑이를 벌이다가 두 명 다 위험에 처하는데 하윤철의 선택은 망설임도 없이 베로나를 구하는 모습이었죠. 하윤철은 베로나를 구하다 머리에 상처를 입게 되었고 천서진은 샹들리에에 매달리다 떨어졌는데요. 결국 샹들리에는 천서진의 배에 떨어집니다. 천서진은 피를 토하며 쓰러졌고 하윤철의 머리에도 피가 흐르며 끝이 났는데요.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천서진, 하윤철 두 명 다 안 죽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심수련과 사채업자와 복도에서 마주치는데요. 이곳은 뒤에 청아의료원 포스터가 있는 것으로 보아 병원처럼 보입니다. 베로나에게 연락받은 심수련이 천서진의 병실에서 나오는 장면이고 사채업자들은 천서진에게 돈을 받으러 가는 모습 같은데요. 심수련의 표정에서 천서진이 죽을 것 같진 않고 천서진이 살아있는 걸 확인한 심수련이 오히려 사채업자들을 이곳에 불렀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하윤철과 천서진이 촬영한 스포 사진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살아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입에서 피가 이렇게까지 나왔는데 어떻게 살아나냐고요? 수노킴 작품이잖아요. 천서진은 하윤철이 목을 조르는 장면에도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보통 목을 잡히면 아프잖아요. 사진을 보면 하윤철이 천서진이 추울까봐 목을 잡아주나 싶을 정도로 천서진의 표정은 전혀 아픈 표정이 아닌데요. 하윤철의 표정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분노해서 잡고 있는 장면인데도 말입니다. 천서진의 몸은 철갑보다 단단해서 이 정도로 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악력 캐릭터로 려련하고 있는 천서진이 극중 망하더라도 배우 김소연의 연기는 마지막 회까지도 보고 싶습니다. 오윤희를 연기했던 유진 배우님도 보고 싶네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함께 의견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두중이는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 그럼 안녕!